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월세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전환은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며 나타난 현상이었지만 7.10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폭이 당초보다 더 커지자 월세 전환의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강로 이촌동, 원효로 신계동 등 일대에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66건의 의심 거래를 찾아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들 거래는 미성년자가 주체이거나 현금, 개인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며 법인 내부 의심 거래도 일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엔 영등포구와 LH, SH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며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이 일대 약 10,000제곱미터의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370가구와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지역의 전세 아파트를요,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풍기 현상을 보이는 전세 물건은요, 나오기가 무섭게 사라진다고 하고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전세값 상승세도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제 곧 시작될 것이란 전세 대란이 이미 실수요자들에게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 시간 꾸며주실 분 이분 모셨습니다. 유엔엑스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집에 대한 관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정말 끊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걸 보면 궁금해지는 게 왜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할까인데요. 5가지 이유로 요약하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뭐 앵커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정말 종부세를 6% 그러면 100억짜리 내가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6%면 1년에 6억씩 보유세를 내야 되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가 6억을 내더라도 100억짜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어쨌든 6%라는 금액은 또 대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정말 70%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에 팔아도 60% 하겠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거의 42% 최고 세율에다가 30%를 더하게 되면 72%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세금 폭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이런 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도 최대 12%까지니까요.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 보유세 내가 갖고 있어도 어쨌든 세금을 지금 엄청나게 내야 되는 어떤 사든지 팔든지 갖고 있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 하느냐 이런 거죠. 더더구나 지금 7.10 대책이 나온 지 지금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억 이하 시장, 9억 이하 시장이 있는 지금 노도강, 금관구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렇죠. 노원이나 도봉, 강북 그다음에
금천, 구로, 관악 이런 쪽에서는 지금 다시 신고가 랠리가 지금 막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니 대책이 지금 이렇게 22번째 그렇게 집을 사지 말라 하는데도 또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이번 대책을 거꾸로 한번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독식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놨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전세 제도라는 것인데요. 자, 보통 뭐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꼬박꼬박 이제 내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자, 우리나라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지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55에서 60%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전국 전세가율을 기준해서 얘기를 한다라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이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얼굴도 한 번 안 본 세입자가 그렇죠. 나에게 7억을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네.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준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뭐 빌려준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뭐 보태주는 거예요. 집을 사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3억만 있고 내 세입자가 오히려 돈이 더 많은 거죠. 7억씩이나 이 집을 사는데 보탰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갭 투자 환경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사는 그러니까 뭐 집을 사기가 편한 거죠. 3억만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이거죠. 시세 차익. 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을 보탰고 내 전세 세입자는 7억을 보탰어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보탠 거죠. 자, 그런데 이 집이 많이 올라서 10억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10억이 올랐으면 만약에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 네가 7억 보탰으니까 이 10억에 대해서 전세 세입자가 7억 갖고 집주인인 나는 그냥 3억만 가질게. 자, 이렇게 하면 네,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소위 말하는 이 시세 차익. 이 시세 차익을 3억을 투자한 집주인이 독식 다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 내가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3억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적으로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뭐 지금 대부분 투자를 할 때 전세를 안고 하는 갭 투자를 대부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 집값을 잡으려면 이 갭 투자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상황들 때문에 뭐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3억 초과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를 하면 전혀 그렇죠. 이 대출금을 다 회수해 버리겠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 나올 정도로 갭 투자 쪽으로 이제 좀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억 안에서 3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 내가 굳이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런 환경들, 갭 투자 환경들이 지금 놓여져 있고 더더구나 지금 전세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또 하나가 지금 만약에 그 710 대책이 어느 정도 또 그 규제로서 효과를 봐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특히나 이제 고가 아파트 쪽은 지금 좀 멈칫멈칫하고 있잖아요. 이 고가 아파트 쪽에 좀 내려와서 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내려오면 갭 투자 그러니까 갭 금액이 더 작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또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번 710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갭 투자 환경 또 이 수익을 다 집주인이 가져가는 이 독식 구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집을 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시세 차익을 집주인이 다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지금 7.10 대책이 나와서 더더구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확대를 했잖아요. 지금 뭐 한 8천만 원까지 이제 뭐 또 1,000만 원 정도 더 올렸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천만 원까지 지금 또 올려놓은 상태고, 더더구나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 지금 배정하는 거를 25%까지 늘린다든지, 또 뭐 지금 DTI라든지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것도 10% 늘려준다든지. 자,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더 좋아지고 있고,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시세보다 30% 싸게 뭐 분양을 하고 사전 천양 물량도 9천 세대에서 한 3만 세대까지 늘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지금 30대, 특히나 지금 30대가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잖아요. 이 30대 세대들이 더 조바심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집을 안 사야 되잖아요.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더 조바심을 내서 지금 뭐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이나 금천, 관악 이런 쪽에서 계속 신고가 행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유들은 바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내가 지금 안 사면, 그렇죠, 나중에 정말 평생 못 살 것 같은, 지금 집을 안 사면 이번에는 어떻게 대출 규제해서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좀 구제를 받았잖아요. 그 전에 뭐 계약한 이런 부분. 자, 근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또 안 올 수 있고 더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또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못 사요. 떨어질 땐 떨어져서 못 사요. 결국 못 사는 거죠. 자, 또 퐁당퐁당 투자라고 해서 내가 올라갈 때 억지로 샀어요. 꼭대기에서. 근데 또 가격이 떨어지면 또 불안해서 또 팔아요. 이렇게 지금 뭐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보다는 공포구매, 소위 말하는 내가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고 샀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차라리 그냥 사서 갖고 있자.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공포구매, 내가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계속 샀다 팔았다 하다가는 내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불안감에서 시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불안감에서 그냥 사버리자.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특히나 지금 이제 30대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사는 것들이 어떤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만 집을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 불안감이라는 것도 가장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그런 심리는 뭐냐면 바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내년에 집값이 지금 현재보다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을 사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런데 규제가 20번, 21번, 22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야. 그래도 이런 많은 규제들이 지금까지 나왔지만 내년에 1년 후에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 하나의 기대감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집을 사두면 지금 뭐 하더라도 집값이 더 올라갈 거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자, 규제 나올 때마다 실질적으로 멈칫멈칫했어요. 자, 8.2 대책 나올 때 집을 살까 말까. 규제 나왔는데 사지 말아야지. 자, 9.13 대책 나왔을 때 살까 말까 하다 또 올라갈 때 살까 말까 하다가 또 멈췄어요. 자, 지금 12, 16 대책 나왔을 때 살까 말까 하다 또 멈췄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8.2 대책 때 9.13 대책 그 이전에 사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이익을 봤다라는 것들을 계속 멈칫하는 것보다, 그렇죠,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규제와 추가 규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많은 분들이 경험한 것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학습 효과, 그렇죠, 배운 거예요. 본인이 직접 주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험을 하던 학습 효과가 만들어 놓은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불안하든지 기대감을 갖든지 이런 심리적인 요인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라면 그냥 한 봉 사 먹을 때 아 내가 그냥 뭐 이거 나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이게 아니거든요. 바로 유효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돈은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아 내가 10억짜리 저 집을 갖고 싶어라는 이 심리적인 욕구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10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없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집값을 사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통화량 그렇죠. 지금 3,000조가 넘어가는 지금 뭐 역대 최대 통화량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부동자금 정말 1,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동자금이 정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또 집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역대 최대의 정말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유효 수요를 갖춘 그러니까 자금을 갖춘 그런 수요자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토지보상금 어쨌든 지금 3기 신도시 빨라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3기 신도시 관련된 이런 것들이 거의 한 45조 정도가 되고 자, 이러면 거의 5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시중의 금리가 지금 뭐 오늘 지금 얘기로 보면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모든 시중은행들이 정기 예금 이자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대출을 할 때 만드는 그 금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0.89%. 야, 정말 0%대 가장 지금 낮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그 농협 쪽이 지금 1.98%.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지금 1%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유동성도 풍부한 데다가 그것을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낮아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을 사는 이유가 자, 집을 살 사람들이 뭐 한 100명밖에 없는데 집은 한 10,000채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집을 살 사람들은 10,000명인데 집은 100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집을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희소가치. 자,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지금 그렇죠. 재개발이라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80에서 90%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재건축 부담금 문제 있죠. 지금 안전진단 이런 문제 있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제 7월 28일이면 또 시행이 되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첩첩산중 정말 공급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뭐 당장 뭐 지금 얘기 그러다 나오다 보니까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도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보유세 올라가지고 뭐 좀 팔았으면 생각했는데 그렇죠. 못 팔죠. 자, 양도세가 지금 뭐 70%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결국은 매물 잠김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울에서 새집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없다 보니까 그 희소가치 때문에도 집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다주택자들이 독식을 하는 시장 속에서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가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또 희소 가치는 높아지면서 서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말고 대표님과 함께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서 도움 말씀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정보 체크 시간인데 오늘 어느 지역 가져오셨을지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중구 오장동인데요. 2호선과 5호선 함께 지나는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자, 오늘은 원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2억 2,600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대표님 말씀대로 집을 사야만 하는 시장이라면 이유가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지역이 서울의 중심 중구라고 합니다. 중구 오장동 바로 가볼까요? 자, 지금 뭐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8%, 12%까지 지금 이제 높아질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어 있고, 자, 또 하나는 지금 뭐 보유세 부분도 그렇죠. 이제 정말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자, 또 하나는 내가 시세차익을 또 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양도세가 뭐 정말 최대 72%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자, 그렇다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좀 소형을 해야 되겠다. 소액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만큼 그렇죠. 가격이 낮은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자, 또 하나가 이제 아파트는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아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이런 소형 쪽에 있는 것들만 주택임대 사업을 이제 남겨놨어요. 자,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또 나머지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냥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99채가 있어도 내 집 한 채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그다음에 이 99채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 그렇죠. 뭐 그 중과는 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또 70%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취득세 부분도 최대 85%까지 또 감면이 받는 방법이 있죠. 또 재산세도 100% 감면 받는 방법이 있죠. 자, 임대소득세도 이제 75%까지 감면 받는 어마어마한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당연히 일자리가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종로 같은 이런 업무지구, 그다음에 강남 같은 업무지구, 여의도 같은 업무지구, 이런 3대 업무지구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 종로 업무지구 같은 경우 보자면 지금 세운 지구라든지 많은 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쪽은 새 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이 중구 한복판에 있는데 이 중구 안에서도 을지로 4가역이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2호선, 4호선, 5호선이 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도 도보로 3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호선, 5호선 선은 을지로 4가역에서 도보로 4분이 조금 더 걸리고 지금 2호선, 4호선, 5호선이 서는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3분이 조금 더 걸려요. 정말 초역세권이면서 정말 중심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 중구 쪽을 또 봐야 되는 게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잖아요. 그래서 평당 지금 뭐 6억 6천이 공시지가예요. 자, 시세가 거의 10억입니다. 자, 이런 종로 대규모 업무 지역 내에 또 세운지구라는 또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가 이제 종로 3가역이고 종로 5가역, 충무로역, 명동역 바로 여기죠. 여기에다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 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곳이 세운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세운지구 한복판에 있는 게 지금 을지로 4가역이에요. 그렇죠? 2호선하고 이제 5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 자, 지금 세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들어오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와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여기에 묶여있잖아요. 여기가 22,000평인데 세운지구가 무려 132,000평. 6배나 더 큰 이 지역에 지금 많은 빌딩들과 뭐 공동주택 또 여기에다 청년 일자리들 수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GTX A노선, B노선이 들어오죠. 지금 이쪽 청량리 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GTX 또 B노선, C노선이 들어오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운데 쪽으로 모은다 그러면
정말 세상의 기운을 모은다는 게 바로 세운지구인데 앞으로 이쪽 지역 특히나 을지로 사가역 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통까지 편리한 을지로 사가역 근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전략적 접근을 좀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략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광화문 70만 명, 동대문 15만 명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46%나 되는데 10년 내에 새 집은 7%밖에 안 돼요. 자, 여기 종로, 중구,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소형이면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 집으로 찾아본다면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 어떨까요? 자, 이쪽도 땅값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정말 비쌉니다. 원룸이 3억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지금 여기는 다음 달 준공 이제 곧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 2,600에서 2억 3,600인데 전세가 1억 9천에서 2억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2,600에서 3,600,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중구 지금 정말 서울의 한복판 그것도 주택임대 사업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을지로 사가역 역세권에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추가적인 투자 정보는 무료 세미나 오프라인에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에 2가지 무료 세미나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분 모셨어요. 자,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권호숙 대표님께서 직접 발로 뛰셔서 좋은 지역 정보들을 가져오셨다고 해요. 오늘 준비해 주신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흥동인데요. 바로 그 지역은 신안선선에 굉장히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죠. 두 번째는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동인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한강변에 전략적인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주 핫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천구와 영등포구 각각의 매력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금천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권호숙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자,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4천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신안산선 개통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금천구 시흥동은 어떤 동네일까요? 네, 우선 자세하게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랑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국가산업단지가 입지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4차 산업의 정말 지름길이고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며 특히나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으로서 임대하시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젊은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 지역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무엇보다도 지벨리 산업단지라는 거와 또한 마곡 산업단지는 IT 산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메리트를 우선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산선에 대한 수혜 지역이죠. 이 교통이 굉장히 편리성을 주는 것은 이 직장들에 대한 직주 근접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로 인해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각광받는 이러한 교통에 대한 호재는 여러 사람이 주목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강남 순환고속도로라든지 또한 서부간선도로 또 지하철 보시면 1호선 신안산선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이러한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개발이라든지 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많은 것이 포함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과거의 금천구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낙후돼 있고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 지역적으로 보시면 교통이 또 그런 문제를 발생했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회사라든지 이러한 그 금융계통 기업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금천구인데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이 도로망이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이러한 기업들이 선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들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요. 그만큼의 앞으로는 또한 신안산선에 대한 역할이 점점 크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이러한 수혜도 이 집가 상승이라든지 부동산에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금천구 시흥동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호재가 결국 신안산선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또 얼마나 유동인구 끌어올지 궁금하고요. 시흥동 쪽의 자체적인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흥동에서는 많은 그동안에 정말 금천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손꼽은 지역인데요. 이제는 이 지역이 탈피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신안산선에 대한 개통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2024년도에 개통이 예정이 돼 있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지역에는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편리성이 그만큼 추구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일단 내 집에서 직장 간의 거리가 편리하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의 호재가 안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 안산 시흥까지 여의도까지 44.7km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보시게 되면 아직 개통 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전과 후를 보시면 이 교통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얼마나 좌우를 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전과 후는 확연하게 많이 달라진 것은 이미 익히 이제 그 지역으로 그 주변으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와닿고 경험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한번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고 실제로 경험해 보신다 그러면 완전히 효과가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남권의 교통 발전에 대한 수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서남권에 대한 지역적인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부상을 하는 이러한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독산동 그러면 공군부대 이전이 굉장히 핫한 이슈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4차 산업으로 선두주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보시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가 많이 있겠죠. 그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주거가 신도시화로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한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금천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주거 변모 모습도 함께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대한전선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다가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이 편리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거기에 대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프라까지 많이 유입이 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지역 내에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많은 변모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천구청역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고 가서 보시면 정말 마치 시골역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는데요. 그 역이 복합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기쁜데요. 여러 가지 소식이 통합이 돼 있고 그동안에 낙후돼 있던 이 금천구가 이제는 정말 물꼬를 트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낙후돼 있는 지역이 이제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건축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곳에 신안산선이 개통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이잖아요. 여기 금천구 시흥동에서 투룸으로 만나본다면 지금 가격 어떨까요? 네, 지금 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매매 시세를 보시면 2억 4천에서 2억 4,800만 원. 정말 임대 가격을 보시면 2억 3,500부터 2억 3,800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 금액을 보시면 500만에서 800입니다. 이미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호시라든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면 모든 계약이 완료되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 같으면 그냥 바로 세입자가 입주 날짜에 맞춰서 등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임대 월세를 보시게 되면 2천에 80만 원 이미 이제 계약이 된 호수가 있습니다. 수익형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1억에서 1억 400만 원이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이미 준공이 나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장을 활동을 하시고 실물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했을 때 50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가격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투자 금액 자체가 부담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금천구 시흥동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별로 이 면적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단지에 있더라도 이 구조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고 또 임대하는 조건이 좋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옵션 구조는 확실하죠. 요즘은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풀옵션으로 빌드가 다 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옵션을 보시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2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요즘은 공기 순환기라든지 또 음식물 처리기가 없으면 허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옵션이 더 추가되어 있어서 다른 데 옵션보다는 완전히 더 완벽한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데요. 지금 현재는 2개 동은 준공이 났고 지금 앞으로 또 2개 동이 나오는데요. 이 2개 동은 지금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이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거주가 가능하다 보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룸뿐만 아니라 3룸과 4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이 동반하는 4인 이상의 가족이 실거주의 목적으로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고 특히나 부동산을 매입하실 때는 시세형이냐 차익형이냐 구분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2개가 동시에 성립이 되는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차익형과 또한 수익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평가 지역에서 이제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는 바로 금천구 시흥동의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기후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가볼 텐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이번에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3억 5,5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서울 3도심 영등포구에서 이제는 여의도의 생활권까지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양평동 쪽 가보겠습니다. 입지 어떨까요? 네, 입지 분석을 보시게 되면 영등포 그러면 정말 이제는 핫한 지역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변모돼 가는 모습이 정말 나날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영등포 역세권 개발과 또한 신길 뉴타운 지역, 영등포 뉴타운 지역, 또 물레동 개발까지 이렇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영등포는 개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과거에서부터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등포가 변모가 안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이 입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고요. 특히 여의도의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업무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2030 도시기본계획의 국제지구이죠. 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과 과거 미래 시점을 보신다 그러면 투자나 집은,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높아야지만 그 가치가 많은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 장점인데요. 이 지역은 특히나 양평동 선유도는 선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5월 달이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지정한 이유는 한강변에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 한강변에 전략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겠다는 이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게 5월 달에 발표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유도역은 9호선이죠. 9호선은 업무지역의 한급 노선의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한강변에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올려는 이러한 지역의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첫 번째 꼽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 입지 채권을 보시면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상권의 편리성이라든지 정말 서남권에 대해서는 이 교통이 굉장히 활발하고 편리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죠. 1호선과 2호선과 9호선과 5호선이 함께 이용이 편리하고요. 서부 간선도로 지하사업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어느 지역의 서울에서 요충지 역할을 정말 중심부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의 핵심 지역인 영등포구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등포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호재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나요? 네, 영등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 3도심이라는 거죠. 3도심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핵심 지역으로 어떤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의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연계 도시 또한 교통 이런 것들은 이 미래 가치를 이미 내포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 틀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이 틀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미래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가치 상승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망과 주변에 보시면 이 교통이 자꾸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과 완전히 밀접한 관계와 가격까지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안산선과 GTS B노선, 1호선과 9호선과 5호선, 2호선 이런 도로망은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제일 큰 자랑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보시면은 국회대로 공원 조성이라든지 서부간선도로 공원에 대한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큰 메리트 장점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여의도의 인접 지역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핫한 업무 지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 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사업인데요. 이 개발 사업은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영등포 역세권 개발과 영등포의 경인 주변로에서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되는 시점을 영등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영등포 역에 보시면 지금 고가 다리가 여의도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올 연말부터 그 고가 다리부터 이미 철거가 들어가고 지하 사업이라든지 여의도 개발
이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영등포는 미래 가치가 정말 풍부하다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여의도는 많은 분들이 여의도를 생각하실 때 영등포와 여의도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시는데요. 여의도는 영등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여의도죠. 이 지역에 보시면 국회의사당, 방송국, 금융센터, 업무 중심 업무 지역, 이러다 보니 주거에 대한 이 지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주거에 대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의도의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주거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고요. 두 번째 보시면 조합원에 대한 토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원이라든지 이 기부 체납이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여의도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재산의 가치, 사업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가치가 또한 월등히 높고 거기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여의도에 대한 재건축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이유 중에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의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은 영등포 전체를 보신다 그러면 정말 미래 가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점점점 뜨거워지고 핫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 역세권 개발과 아울러서 또 가까이 여의도의 개발 호재 확보 수요까지 미리 기대를 해보고 상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양평동의 투룸이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제는 영등포가 저평가 지역이고 낙후돼 있고 정말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꼬리표는 다 없어졌습니다. 시세 매매 가격을 보시게 되면 3억 5,500에서부터 3억 7천까지 있고요. 실제로 임대 예상하는 가격은 3억 1,500부터 3억 2천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등포 투자를 하시려면 4천에서 5천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요. 월세를 보시게 되면 2천에 한 110만 원, 100만 원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시면 1억 7,500에서 1억 8천까지 실제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과거의 영등포의 소액 투자 금액이 정말 이제 없어지고 최소 금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이미 됐기 때문에 변모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과 미래가 이미 반영이 많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상승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 금액 관련해서 궁금증이신 분들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대표님 그러면은요, 영등포구에 우리가 접근을 해볼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영등포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가 밀집대가 있고 또한 중공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용적률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집가 상승이라든지 공시지가 자체가 많이 높은 지역이죠. 그만큼 거기에 따라 또 발전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지역에서는 신축을 짓는다. 이제 땅이 거의 없습니다.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집을 짓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옵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퀄리티가 높이 들어가고 그만큼의 소비자의 눈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이러한 풀 옵션 제공 사항에 대한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지하철이 이용이 편리한지 둘 다 편리한지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곳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지하철뿐만 아니라 모든 노선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이러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의 편의시설은 정말 말할 나위 없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가시게 되면 많은 상권이 있기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특히 내 앞 주변에도 내 집 앞에서도 굉장히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9호선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말 일자리, 교통, 환경 모든 것이 받쳐주는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9호선 역세권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내게 딱 맞는 정보 필요하실 것 같아요. 1:1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연락을 주신다면요.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호숙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권호숙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고민과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